이 단어 마지막이야. 물질의 전기적 성질. 이제 여기에 전기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용어들이 막 나올 건데, 자, 그러면 2학기 때도 전기에 대한 거 또 나와. 우리 이제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 가정까지 보내. 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그때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전기를 조금 더 어렵게 배울 거야. 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인데, 자, 여러분들 전기가 뭐니? 그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전기가 뭐예요? 전기. 자, 전기했더니 전기, 후기, 중기, 말기 이런 거 말고, 자, 또 전기했더니 뭐 세종대왕 나오고 막, 그치? 위인전기 이런 거 말고, 자, 전기. 영어로는 일렉트론. 는 아니지. 그렇죠. 전기는 이꼴 뭐다? 전하다. 그러면 이 전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자, 근본적으로 들어갈 거야.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최소 알갱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원자를 이제 한번 쪼개볼 거야. 망치로 막 때려서. 그건 아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가해서 원자를 쪼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면은 그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양성자는 코크가 3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잖아. 무슨 코크가 모여? 어떻게 모여? 3개가 어떻게 모여? 그치? 없다. 중성자가 중따따. 그러니까 없다야. 알겠지? 그래서 다운이고, 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에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장계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어디에 있냐면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 그 원자핵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 주위를 누가 회전하니?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기를 얘기했을 때 전기적 현상, 이 전기가 흐른다, 전기적 형상, 전기의 현상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전자의 이동이에요. 자, 이미 우리 앞에서 했잖아. 전기적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뺏기면, 잃으면 이 원자는 플러스를 띠는 양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이게 플러스의 전을 띨까? 누가 움직여서? 전자가 움직여서. 원자가 전자를 받아버리면, 얻으면 어떻게 돼? 음윤이 된다는 거죠. 그 왜 음윤이 돼요? 전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적 현상을 띠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이동이단 말이야. 전자 이동.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해. 전기가 흐른다.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결국 뭐야?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알지? 전하가 이동하는 거고,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는 누가 움직여? 무슨 전자가 있어? 그치? 자유전자가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이온들이 움직여요. 양이온이 마이너스로, 음이온이 플러스로.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이온 결합 물질에서 봐봐.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있니 없니? 이온 결합 물질은 없어. 왜?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만 이온들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전기라는 거지, 전기.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도체, 부도체 또는 반도체 또는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절연체, 부도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전도성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자, 얘는 전기가 애매하게 흐르는 거야. 애매해. 진짜 애매해. 애매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래. 반도체. 전기가 애매하게 흐르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체에서 보통 도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자 이동을 많이 얘기할 거야. 전자 이동을.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어서 움직이면은 도체. 알겠지? 그래서 도체하고 부도체를 구별하는 거는 딱 하나야. 또는 이제 이게 절연체인데. 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막 움직여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전기를 느낄 만큼의 전하를 운반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래. 그러면은 반도체는 어떻게 돼? 이 자유전자가 이 둘의 애매한 경계, 가운데 정도의 자유전자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부도체가 돼. 알겠지?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는 결국 뭐냐면 자유전자가 많냐. 도체. 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거나 매우 적을 때. 알겠지? 바로 이제 이거고. 그럼 이제 전자의 흐름을 얘기를 하잖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자, 실제로는 누구의 흐름이야? 알았어. 어디? 줄연체? 절연체? 너 안경 썼어, 안 썼어? 지금 렌즈 한 거야? 렌즈가 도수. 안 맞았어? 오케이. 그래. 자, 절연체로 그래, 절연체. 그래서 우리 절연 테이프라고 하잖아. 도선에 막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전선이 드러나면 검은색 테이프로 감지. 전기 흐르지 못하게, 통하지 못하게, 그걸 절연 테이프라고 해요.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도선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자, 실질적으로 누구의 흐름이냐면 전자의 흐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가 세다. 아이고, 전자가 잘 흐르는구나. 바로 이제 이거고. 그럼 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뭐다? 이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그래서 기호는 R이고 단위는 옴이란 단위를 쓸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 옴이라고 해요. 옴. 자, 옴의 공식 기억나? V는 IR. V는 IR. 기억하냐고. 알았어. 자, 그러면 자, 도선에 이게 도선이 있어요. 자, M대가리 전자가 이 전자야. 질량이 머리에 다 있어. M대가리. 자,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뒤에서 이제 전압이라고 해서 얘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전자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도선의 단면적이 줄어들어.
그 뒤에서는 전압이 계속 미니까 요 전자는 어떻게 돼? 머리가 이렇게 끼인 상태로 지나가야 될 거야. 자, 잘 지나가니? 못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도선의 단면적이 커질수록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의 세기는 커진다. 알겠지? 아, 작을수록이야. 작을수록이야. 그래서 M대가리 꼈어. 그래서 여기서 막 열이 나올 거야. 열 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 열을 이용하면 그것이 소비 전력이고요. 자, 이 열이 버려지는 열이면은 그게 손실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 2에서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아니, 요 정도에서 딱 끝나면 상관없어. 그치? 이만큼 열 받을 거야. 이만큼 흐름이 방해받을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길어. 그 머리가 계속 낑긴 상태로 계속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선의 길이가, 도선이다. 조선이라고 읽지 마. 자,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R은,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우리가 단면적을 기호로 S라고 그래. 왜? Surface Area. 이거 있잖아, 이거. 영어로 Surface Area. 그래서 이거 S자 쓰는 거야. 자, 길이는 L입니다. length. 맞지?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S분의 L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저항이야. 그러면 도체는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작죠? 왜냐면 이 전자의 흐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니까. 자, 부도체는 저항이 어떻게 돼요? 매우 큽니다. 부도체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항으로도 도체, 부도체를 구분한다. 알겠니? 바로 이거야. 그래서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요. 저항이 작아서 그래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알겠지? 자, 절연체, 부도체는 저항이 너무 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 자, 자유전자는 거의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지. 반도체는 애매하거든. 그래서 중간 정도고. 그래서 온도나 압력의 조건에 따라. 자, 요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온도를 많이 하는데 저항이 변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항이 변한다는 얘기는 또는 뭐야? 자유전자 수가 변해요. 자유전자 수가 막 변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주면 더 잘 흐른대. 불순물을 집어넣어주면 더 잘 흐른대. 바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 자, 도체는 금속이다.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도체가 되고, 나무나 고무, 유리 같은 것으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부도체가 되고. 자, 반도체 종류는 어딨냐? 심하구나. 규소하고 저마늄. 자, 이거 뭐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배웠어? 주기율표에서 준금속이라고 배웠지. 세미메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저항이야. 자, 그래서 온도와 저항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도체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쭉 가다가 뚝. 자, 얘가 바로 도체가 돼. 맞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도체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니? 전기 저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겠지.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특히 요 지점은 요 때가 어떻게 돼요? 저항이 0이 된단 말이야. V는 IR. 그러면은 I는 R분의 V. 맞니? 자, 분모가 0이 되면 이 전체 값은 뭐가 돼요? 무한대로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항이 0이란 얘기는 이 전류의 세기가 거의 무한정으로 커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0인 요 구간을 뭐라 하냐면은 여기를 초전도 상태라고 부른다. 초전도 상태. 이제 요건데. 자, 반도체는 말이야. 요렇게 되는 게 반도체야. 그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를 올릴수록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전자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어느 순간 확 생겨버리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조금 정리해서 잘 적어놔도. 아, 오늘 토요일이지? 내일이 일요일이고 신나다. 저거 뭐예요? 응? 어디? 저 그거 이렇게 됐어? 저거 밑에 온도? 온도? 오, 온도. 온도. 오. 어떡해. 그래서 도체하고 부도체를 구분할 때 자유전자가 많으면 도체고 적으면 부도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자,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어. 그러면 전자 간에 뭐가 생기냐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버려. 또는 반발력을 뭐라고 얘기한다? 청력이라고 해. 청력.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이 서로 미니까 전자들이 랜덤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자, 마이너스 플러스를 딱 걸어주면 전자하고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니까 전자들이 동시에 밀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니까 전자하고 플러스는 인력이 생기니까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렇지? 저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부도체를 보니까 이 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이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속박된 전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자 핵에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박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부도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도체는 여기를 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줘도 자,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의 전하의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기 전도성이 없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자유전자 문문 가지고 얘기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가자. 반도체. 자,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근데 그 중간적인 성질인데 기본적으로 부도체의 성질을 띠고 있을 때는 자, 부도체의 성질을 띠고 있을 때는 자, 이때는 자유전자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줄 거야. 그 온도를 올려주다 보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안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조금씩 튀어나와.
그래서 속박되어 있는 전자에 튀어나오면서 자유전자 수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일정 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얘네들의 흐름이 전기의 전류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체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알겠지? 자, 이게 바로 반도체야. 순수 반도체. 자, 얘는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 바로 주결폐에서 14족 규소 점화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소를 놓고 쫙 끄집어낼게요. 규소는 K 껍질 2개, L 껍질 4개잖아. 맞니? 아니지. 8개고요. M 껍질이 4개가 되죠. 그치? 자, 체외각 전자가 4개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자, 잠깐만, 너희 대진고는 헬륨 옥텟 만족한다고 그랬지? 너희는? 헬륨, 옥텟.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자, 너희는? 아니야, 뭐 지금, 나중에 물어봐, 나중에. 수업 때 물어봐.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틀려, 선생님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체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4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해야 돼요. 자, 구조식을 그리면은 4개의 결합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자, 여기가 규소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4군데에서 규소와 자,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자, 얘도 하나, 둘, 셋, 4군데에서 규소하고 공유 결합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규소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 규소끼리 계속 공유 결합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그냥 한 요 정도만 그려볼까? 자, 요 정도.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요 규소에 있는 체외각,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속박돼 있거든. 여기서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서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일부가 뛰쳐나와. 자, 뛰쳐나오면서 전자가 이렇게 뛰쳐나오면, 자, 여기는 전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부족하지.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뛰쳐나오면서 자유전자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면, 이 규소 안에는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가 적으니까 마이너스가 적어지지? 그러면 요 빠져나간 요 부위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간이 생겨버려. 그럼 우리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 이거 꼭 기억해라. 양공이다. 양공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양공.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속박된 전자가 뛰쳐나오잖아. 그러면은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이 규소 안에는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다가, 공유결합하고 채워져 있다가 전자가 뛰쳐나가니까 그 뛰쳐나간 그 자리는 전자가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전자가 비어있는 공간은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뭐라 불러요? 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도체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자유전자, 양공. 알겠니? 자유전자, 양공. 자,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 온도를 아주 계속 올려줘야 속박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양공들이 생겨. 자유전자가 생겨.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야. 많이 생기진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불순물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는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규소로만 딱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주기율표에서 13족의 원소 또는 15족의 원소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13족이나 14족의 원소가 규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도핑이라고 한다. 도핑.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서 13족의 원소나 15족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규소 자리에 13족의 원소 또는 15족의 원소가 대신 차지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야. 알겠니? 자, 이제 지울게. 아이씨, 뭐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3족의 원소를 도핑할 거야. 자, 13족의 원소를 도핑할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가 규소 하나, 자, 요렇게 한 요 정도만 그려볼게. 자, 요 정도만 딱 해볼게요. 자, 13조, 예를 들어서 5번에 붕소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얘는 체외각 전자 몇 개? 13조 체외각 전자 몇 개? 3개. 그래서 결합선이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붕소가 와요. 여기는 규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리를 붕소가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붕소는 결합선이 3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합선이 3개가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원래는 한 쌍의 전자쌍이 놓여져야 되는데, 맞지? 여기에 규소에 호전자 1개만 놓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돼버리냐면 전자가 부족해진다. 전자가 부족해진다. 아까 순수 반도체에서 온도를 올리면 속박된 전자가 뛰쳐나가서 자유전자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그 규소 안에는 전자가 부족한 공간이 생기고 그 부족한 공간에 플러스를 띄니까 양공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전자쌍에서 여기가 한 쌍, 즉 2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붕소는 결합선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공유 결합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규소가 가진 전자 1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되는데 전자 1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럼 부족한 이 공간이 뭐가 된다?
양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양공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를 띄죠? 그치? 자, 우리가 플러스를 영어로는 파저티브라고 그래. 마이너스는 네가티브야. 그래서 플러스, 파저티브를 띈다고 해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거야. 맞지? P형 반도체. 진짜 플러스를 띄는 반도체. 즉 몇 쪽? 13쪽. 전자가 부족해져서 양공이 생긴다. 알지? 양공이 생겨. 그래서 이 불순물을 도핑할 때 13조, 즉 전자가 적은 붕소 13족을 도핑하게 되면은 자, 양공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이 불순물 반도체는 양공이 많아지는 플러스를 띠는 P형 반도체로 바뀌는 거야. 자, 이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15족의 원소를 도핑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의 인입니다. 인. 알겠지? 15번의 인이야. 그럼 15번의 인이니까 얘는 체외각 전자 몇 개? 5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져. 그치? 그래서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면서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얘를 도핑하게 되면은 자, 규소가 자, 요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규소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 그래서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규소끼리 순수 반도체지. 규소, 규소. 자, 규소를 영어로 뭐라 불러? 응? 실리콘. 그렇지, 실리콘. 자, 요 자리에, 자, 인이 왔어. 인. 도핑이 됐어. 그러면 얘는 결합선이 3개인데, 자, 요 비공유 전자상 있지? 이 비공유 전자상이 규소랑 다시 공유 전자상으로 바뀌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공유 전자상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규소는 여기가 이 공유 전자상이 규소랑 공유 결합한 게 아니라 얘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규소는 뭐야? 호전자가 4개인데 3개는 단일 결합했지만 나머지 1개의 호전자가 어떻게 되니? 공유 결합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호전자가 1개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호전자가 1개 남으면서 이 호전자가 뭐가 된다? 자유전자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의 자유전자가 계속 생겨.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니까 네가티브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네가티브 N형 반도체라고 그래요. 자,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부족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공, 플러스를 띠는 양공을 갖는 반도체야. 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다고 해서 N형 반도체.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 반도체다. 자, 이해됐니? 불순물 반도체다. 그래서 N형, P형, P형, N형. 이거 N형하고 P형은 뒤에 우리 2학기 때 또 나와. 그 이제 우리 에너지 발생하고 해서 에너지 이제 뭐 전환 보전 막 나올 때, 자,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 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거야. 그때 태양 전지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그때 자, 양공 자유전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순수 반도체보다 양공이나 자유전자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순수 반도체보다 N형이나 P형이 전기 전도성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야. 훨씬 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로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 지울게. 찌디디.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어. 다이오드. 여러분들 그 직류 교류라는 거 알지? 직류, DC, 교류, AC. 자, 그러면 직류 교류에는 그 차이가 뭡니까? 다이렉트 커런트. 자, 커런트가 바로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다이렉트예요. 자, 다이렉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AC는 얼터너티브예요. 얼터너티브가 뭐지 영어로? 대체하는 또는 바뀌는, 왔다 갔다 교환이 되는. 그래서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고정이 된 것이 바로 직류야. 자,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바뀐다. 그래서 교류하고 직류는 바로 이런 차이야. 직류는 늘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이야. 그 가장 대표적인 직류 전원이 건전지. 자, 우리 가정용 전기는 전부 다 교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막 바뀌어요. 1초에 몇 번 바뀌냐면 60번 바뀌어. 그래서 보통 60Hz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1초에 몇 번이 바뀐다? 60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을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전압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볼트라고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의 흐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교류의 흐름이 되는 거고. 자, 직류는 그냥 이게 바로 직류야, 이게. 안 바뀌어. 계속 플러스로 쭉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직류란 말이에요. 직류. 자, 다이오드는 뭐냐? 바로 교류를 뭘로 바꾸는 장치다? 직류로 바꾸는 장치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자, 정류작용 단어 알아도 용어. 정류장 할 때 정류작용. 정류작용.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자, 반도체를 두 개를 붙일 거예요. P형, N형. 자,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PN 접합이라고 그래. 알지? PN 접합. 자, N형, P형이면 NP 접합이야. 잘 좀 그리자. 자, 전기 회로를 그릴 거야. 전기 회로. 자, 이쪽이 무슨 극이니? 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야. 알겠지? 자, P형은 파저티브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공이 있습니다. 맞니? 그쵸? 자, 네거티브니까 얘는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단 말이지. 그쵸? 전류가 흐르려면은 자유전자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계속.
알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알겠니? 자,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Pn 접합인데 P형, N형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알겠니?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자유전자들, 자유전자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양공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양공이 이렇게 있고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요것부터 먼저 가볼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딱 전자가 와서 보니까 플러스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생겨버려? 인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양공이 이쪽으로 끌려가요. 알겠니? 양공이 이쪽으로 끌려가요. 자,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전자의 흐름이지만 이쪽이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인력에 의해서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 PN 접합하는 여기 다이오드야. 이게 다이오드야. 이 다이오드 안에는 여기에는 전류의 흐름이 생기니 안 생기니? 그렇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생기지 않아요. 이때는. 그런데 이번에 했잖아.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어. 그래서 교류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자, 어떻게 돼? 플러스니까 이때 양공이 1로 이동하겠지. 맞니? 자, 마이너스니까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류의 흐름이 생겨버리죠. 그치? 왜냐면 이게 전하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류의 흐름이 생기니까 만약 내가 여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설치했을 때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오지만 여기에 꼬마 전구를 설치하면은 불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뀔 때 어떻게 돼? 자, PN일 때는 자, 같은 N하고 자, N과 플러스 인력 때문에 1로 이동하고요. 이 P는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 때문에 1로 이동하니까 여기에는 전하의 흐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겠지. 근데 바뀌어서 이렇게 와버렸어. 마이너스 반발력 때문에 밀려가고 플러스 반발력 때문에 밀려가면서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교류는 얘하고 얘가 1초 동안 60번이 막 바뀌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1번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치? 바뀌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겠지? 근데 여기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돼? 1로 왔다가 이렇게 바뀌지? 교류는? 그럼 다시 1번으로 가겠지? 자, 그럼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자, 요게 이 가상의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오로지 요 방향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맞니? 자, 이것이 바로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찍으세요. 자. 자, 이게 우리가 그 N형, P형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은
자, 다이오드예요. A하고 B야. 자, 여기에 전구야. 자, 전구에 불빛이 들어온답니다. 자, A는 B는 N형 P형이야. 자, 그러면 긴 쪽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짧은 쪽이 마이너스. 전구가 불빛이 흘렀지? 그 플러스니까 양공이 이렇게 넘어가네. 플러스가. 자, 마이너스가 일로 가서 어떻게 돼? 전자가 마이너스가 넘어가네. 그럼 여기는 양공이 많잖아. P형입니다. 그쵸? 여기는 자유전자가 많죠? N형이에요. 그래서 A는 P형 반도체가 되고, 자, B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맞니?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자, 이번 N형 P형이야. 자, 전원 장치입니다. 자, A고요. B예요. 자, 여기가 전구야.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대요. 자, A, B. 그럼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떻게 돼? 여기가 자유전자고 얘는 양공인데 얘가 일로 안 가고 일로 안 갔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 거야? 그냥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흐름이 없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가 끌려갔어. 플러스가. 플러스가 끌려갔어. 마이너스가. 아, 그래서 A는 플러스 극이 되고 B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니? 왜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가 있어? 끌려가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일로 못 지나갔단 말이야. 마이너스 일로 못 지나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인력을 받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여기 몰려 있는 거지. 일로 못 가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반발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그 얘기야. 자, 됐네. 이거는 문제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자, A, B, C, D예요. 자, 이게 전구예요, 전구. 자, 요렇게 했더니, 자, 여기에 불빛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불빛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자, A, B, C, D를 P하고 N으로 한번 구분해보자. 자, 여기가 뭐야?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자, 여기에 불빛이 흘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니? 플러스의 반발력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P형입니다. 그쵸? 자, 여기 불빛이 흘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전자가 자유전자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반발력 때문에 넘어갔지? 그러니까 여기는 N형이 돼요. 근데 이쪽에는 불빛이 안 들어왔어요. 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일로 안 가고 일로 갔다는 얘기야. 뭐가? 전자가. 그럼 얘는 N형이 되네? 자, 그럼 이쪽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양공이. 그쵸? 그래서 플러스가 일로 끌려갔어. 그럼 여기에 양공이 몰려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P형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자, 이해됐니? 이게 바로 다이오드. 불순물 반도체 P형과 N형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순수 반도체죠. 자, P형과 N형. 그치? 그래서 원자과 전자 세 개의 원소를 첨가하면 자, 규소 자리에 붕소가 들어오면서 여기 전자가 하나가 빕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양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P형이 되는 거죠. 파지티브. 자, 그 다음에 규소 자리에다가 인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더 많아지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자유전자가 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이오드가 나오는데 여기 다이오드 문제가 있나 없나? 없어. 왜 다이오드 문제가 없지? 왜? 왜 다이오드 그 문제가 없지? 잠깐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숙제로 나갔는데 그 다 풀었던 거야? 아니면 뭐 안 푼 거야? 빨리 얘기해. 아니, 욕 하나 더 나가면 너희 막 나한테 욕하겠지. 아, 진짜? 네? 아이, 그 최소한 설마요라고 해줘야지. 내가 나오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불순물 반도체 해서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는 자, N형 그러니까는 PN 또는 NP 접합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불순물 PNP 또는 NPM이야. 그러니까 P형, N형, P형 또는 N형, P형, N형.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 얘네 트랜지스터는 신호를 증폭하는 세기를 좀 신호의 세기를 증폭하는 걸로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요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이 바로 무슨 작용한다? 정류 작용한다.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알지? 직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집적회로 CPU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연산할 때도 하고 자,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어. 발광 다이오드.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이제 이 전자들 자유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흡수하게 되면은 이게 불안정해지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흡수한 에너지 방출해요. 근데 방출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면 빨주노초파는 뭐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색깔을 띠는 색깔을 방출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줘.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 정확히 말하면 무슨 빛? 가시광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LED 같은 LED 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LED 모니터, 그치? 디스플레이. 그래서 OLED. 자, OLED가 뭐야? 요 라이트를, 이게 영어로 방출하가 영어로 에미트인가? 디스플레이. 자, 그럼 O는 올가니. 그래서 유기 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 이거 유기 발광. 그러니까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이 이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빛, 깨끗한 빛,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데 또 거기에 또 요즘 또 QLED가 나오네? 몰라. 어쨌든 그렇대.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얘는 빛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요. 자유전자와 양공의 이동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예요. 알죠? 그래서 자유전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유전자 양공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걸 바로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알겠지? 그래서 태양전지. 또 바로 이제 N형, P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압력 감지기, 뭐 CD 플레이어 뭐 다양하죠. 네.